사단법인 제주바람 창립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사단법인 제주바람 창립총회 1. 회의 일시 2021년 5월 15일 3시부터 5시까지. 회의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 회의 안건 1. 의장 선출 2. 설립 취지 채택 3. 정관 심의 4. 이사장 선임 5. 임원 선임 및 임기 결정 6.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7. 출연 내용 8. 사무소 설치 9. 법인 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4. 회원 총수 90명 5. 출석 회원 46명. 이상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합니다. 식순에 따라 국민 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에 대해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경준 의원님. 네, 현재 제주사람 대표인 박선부 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면 네, 그럼 임시의장에 박선우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럼 이후 의사 진행은 임시의장이신 박선우님에게 인계하고 저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예, 오늘 비도 좀 오는데 이렇게 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법인을 준비하면서 창립 취지문에 대해서 먼저 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대혁 발기인께서 설립 취지 나오셔서 설립 취지안을 낭독하여 주십시오. 그 유인물의 첫 페이지에 다 있으시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며 제주바람 창립총회 취지문.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의 연속이자 인과관계의 묶음입니다. 우리는 그 과거 결정들에 의해 현재를 형성하고 현재의 삶과 태도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추동합니다.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는 이란 토인비의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과거만이 아닌 미래의 두려움을 가지고 현재의 결정을 숙고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기회의 시간들은 누군가의 끊임없는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무명과 유명의 무수한 성찰과 변혁을 통해 여전하고 오만한 관성의 불편한 의심을 놓지 않으며 시대를 마주하고자 하는 노력들. 또한 현재는 다층적이며 다면적이지만 하나의 연결 속에 존재합니다. 전례 없는 지금의 세계적 팬데믹은 우리에게 거대한 유기적 관계의 기밀함과 근원적인 위기를 더욱 체감하고 각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성장의 한계, 즉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었고 환경과 생태 위기 및 총체적 불평등이 실체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전환의 시대 정신이 요구되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하여 보다 견고한 공동체적 연대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라는 섬 또한 그 뒷면에 무참했던 현대사와 지난하고 굴곡진 제주 사람의 역사와 노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또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의 실타래가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압축해 놓은 듯한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라는 역설처럼 이제 제주의 문제는 세계와 연결된 전체의 문제로 압축되어 시대적 전환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적 전체이면서 독립적 주체로서 논의를 확장하고 다층적이며 전방위적인 응답과 접근이 요구됩니다. 우리 육지 사는 제주 사람 역시 오랫동안 도회에서 제주의 환경, 역사, 문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제주를 제주답게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제주 공동체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고민했던 앞선 세대의 노력을 이어받아 정당한 역사의식과 냉정한 현실인식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주 4.3 진상규명, 강정 해군기지 및 자본과 권력에 의한 난개발, 생태훼손의 문제, 또 최근 제2공항 문제에 이르기까지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은 제주의 과거를 정당하게 규명하고 현재를 근심하며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연결하고자 정진해 왔습니다. 뿌듯함과 아쉬움이 양면처럼 존재하는 활동이었지만 함께 고민하고 의지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아 그동안 주춤했던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의 이제 좀 더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문화단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시 시대를 마주합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진심을 통해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가치지향적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단체명으로 개칭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 출신이라는 폐쇄적 인적 결합에서 벗어나 가치를 지향하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둘째, 구호적인 가치 공유의 느슨한 연대라는 기존의 한계를 탈피, 심층적 역량을 강화하여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심층적이며 지속적인 교육 및 문화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과 환경에 대한 태도 및 책임, 새로운 전환에 대한 주체적 열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겉과 속 모두 여전히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제주가 제주다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다시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독 바람이 많은 섬, 그 제주가 제주답게 간직되고픈 제주바람을 담아 2021년 5월 15일 오디오 발기인께서 읽어주신 그 창립 취지문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설립 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 또 다른 의견이 계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된 걸로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안건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관심입니다. 저희들이 이 단체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들을 풀어날 것인지에 대한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정동수 발기인께서 정관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주바람 정관 모두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제주 바람이라 한다. 네, 그리고 모두 다 읽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줄여서 읽겠습니다. 제4조 사업. 사업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주의 환경과 생태, 인문사회적 문화자산과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교육사업. 두 번째,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제주의 문화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문화담론 연구 출판사업. 세 번째, 제주 4.3의 현재화와 나아가 인권, 생명, 평화의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연대사업. 네 번째, 제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친목과 유대를 넓히고 강화하는 교류사업. 다섯 번째, 기타 이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연, 강연, 행사, 전시 등 제반사업. 예, 제2장 회원.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뒷페이지입니다. 후원 회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3장 임원. 임원에는 운영이사 15명을 내외로 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14조 보시면은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 당연직 운영위원은 대표, 사무국장, 직전임 대표와 사무국장으로 한다. 세 번째, 당연직 운영위원 외 운영위원은 정수 내외로 총회에 선출한다.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에 선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시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구.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최합니다. 뒷쪽으로 넘어가고요. 회의 개최 7일 전에 총회 안건,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조 첫 번째,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15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정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3절 집행위원회. 두 번째 보시면요,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과 각 집행부서 및 운영위원회의 장으로 구성되며, 세 번째 보시면 본 단체의 최소 목적 충족을 위해 제주 연구와 회보 출간 집행부를 기본으로 구성합니다. 뒷페이지 넘으셔가지고요. 제4절 기타 위원회와 조직. 제28조 고문단과 자문위원회를 두고요. 그리고 활동기구와 지역조직을 둡니다. 재정은 제4장 재정입니다. 재정은 제32조 보시면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33조 보시면 단체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과 결산 쪽에 보시면은 세 번째 기부금을 포함한 연간 수입과 활용 실적 및 지출 결산을 매년 2월까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보치익을 보시면요, 제37조 자녀 재산의 귀속 보시면 이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자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로 국가, 지방단체 또는 본회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단체 귀속시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이, 저 일단 진행하면서 지금 시작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버벅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정관을 받아보고 계신 건지 저희가 그 톡에 띄웠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정관 그 창에 있는 거를 좀 올려주시면 정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어떻든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예, 선생님. 정관 내용은 무리 없이 다 구성된 것 같습니다. 본 정관이 어떤 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 위원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정관 내용에서 아까 그 정동수 발기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 단체 그러니까 기존에 그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이라는 단체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제 그 활동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를 했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화라는 조금 더 규정된 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비영리 사단법인화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의 구조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더 형식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모양 안에 실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비영리 단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 어떻든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투명성도 감사를 위촉하는 부분도 좀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위촉을 드려서 조금 형태적으로 어느 정도 형태들을 맞춰 나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직전 박찬식 대표님께서 법률가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붙이는 얘기는 저희가 어떻든 오늘 창립총회를 하는 시점으로 해서 한 2-5달 정도 이 과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서류적인 법인 서류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꼭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의 의지하고 실제 법적인 어떤 규정 속에서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양해를 위임을 좀 부탁을 같이 드리는 바입니다. 본연관에서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원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떠십니까? 박수로 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 과정을 쭉 거쳐오긴 했지만 그래도 선출이라는 어떤 형태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고 제가 어떻든 이 이사장의 어떤 그 추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리나요? 네. 대표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지난번 시간에서 대상청에서 추천을 했고 또 그동안 이런 여기에선 여성과 혁신을 같이 준비를 해온 현 임시장 박선우님을 이사장 대표로 추천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박수가 많이 안 나와서 이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형식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이 단체의 뭐 이사장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대표로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는 지난 1월에 육지사는 제주사람이라는 단체의 정기총회를 통해서 제가 새로 바로 직전에 그 박찬식 선배님의 이제 권한을 위임을 받고 제가 그때 얘기 드린 부분은 이제 조금 시간이 가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의 어떻든 이 이전과 많은 활동들이 참 계승해야 되는 좋은 장점들도 많지만 뭐 조금 지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동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대적인 결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순환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이라는 단체가 서서히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떻든 굉장히 좋은 성과라기보다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든 70주년 4.3 문제도 활동을 많이 했고 이 단체의 기반이 돼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박찬식 대표님이 제주에 가 계시는 뭐 제2공항의 문제 같은 문제의 제기 같은 부분들도 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어떤 친목의 규모에서 조금 더 공익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인적인 그 관계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의지를 한번 갖추고 한번 시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폐쇄적인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인적 결합에서 좀 더 공적인 결합을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며 그리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주체적인 사업, 실제 저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가 돼서 단체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단체에 대한 어떤 서로의 결집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로서 선임돼서 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직을 맡게 됐습니다. 네. 법인이 수익 사업이 가능한 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해명이나 설명을 해주시면. 해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어떻든 비영리 사단법인을 지향을 하는데 목적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목적에 지시한 사업. 그러니까 저희는 목적에 교육이나 출판 뭐 이런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행사 같은 것도 요 목적에 규정되는 범위 안에 있는 영리 사업도 일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는 뭐 그런 것보다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부금이나 그러니까 지정 기부금 단체에 대한 권한 같은 것들을 조금 확보하려고 어떻게 보면 형식들을 좀 갖춰가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예. 아, 저요? 네. 박선후입니다. 예. 다섯 번째 안건은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임원 선임 및 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정관에 저희가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저희들 규모의 한 15명의 운영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구축을 하는 걸로 정관에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뭐 지금 6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었고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사실 굉장히 동망 있고 훌륭하신 친구들께서 어떻든 힘을 보태주시는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선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보다 제가 뭐 한 4개월 이상 준비를 했던 저희 팀들에 대한 추인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이사는 그 김영철 선생님 오셨습니까? 김영철 선생님. 예. 김영철 선생님 이렇게 제가 할 때는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그 저희 단체는 어떻든 연원적으로 제사역과 맥을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으로 김영철 선생님을 먼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에 지금 온라인상에 들어와 계실 텐데 양경인 선배님, 저희 단체에 오랫동안 진짜 그 마음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양경인 선배님, 그리고 저와는 사실 결이 달라서 뭐 많은 충돌도 있었지만 사실 크게 같은 방향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 그 사상 범국민위의 사무처장이었던 박진우 선생님,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그 4.3 재경 청년회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어떻든 비트를 잡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는 김동욱 후배님, 이렇게 네 분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와 지금 이 모임을 주체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한 6개 정도의 파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립 취지문을 발표하신 오대혁 발기인, 그리고 밖에 계시는지 송현주, 저희가 서울 분이신데 제주 학교라는 주광현 선생님이 운영하셨던 학교의 사무국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회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관을 읽어준 정동수 발기인도 사실은 저는 정동수 후배지만 굉장히 이제 마음에 굉장히 깊은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4.3 50주년 때 대학생 정동수는 서울 출신이고 제주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4.3 범국민위에 직접 찾아와서 그 활동을 지금 제주 출신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70주년 때도 저와 같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아직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해주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봤던 우리 김윤희 대표님, 지금 정신 없으시네. 그리고 이상영 대표님, 요즘 뭐 일을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 5명 분을 묶어서 이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추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 드린 이사들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와 사무국장 직전임, 사무국장과 직전임 대표는 당연직으로 운영위를 같이 구성하는 걸로 정관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단체의 연속성이라는 문제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빠뜨릴 뻔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종필 변호사님이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새로 제가 감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직전 제주교육청의 감사관으로 계셨고요. 제주에 좀 계셨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시 부탁드려서 저희 모임에 같이 금년 이제 일을 같이 해주실 겁니다. 한 가지 같이 설명드리는 부분은 임기 문제입니다. 임기 문제가 원래 정관에는 2년, 1년 이런 단위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기 연도가 1월부터 12월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완충이 좀 필요해서 임기는 지금 선임된 선출직의 임기를 갖고 금년 회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임의 어떤 형태들을 취하는 게 결과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이건 일종의 공약 같은 프리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넉 달 동안 제주 사람이라는 문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최근 이름을 제주 바람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많은 의미들을 함의해서 우리가 조금 확장된 개념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집행부가 지난 제가 1월에 총회에 선임되고 한 오늘 직전까지 6차례 정도 모임을 한 10여 명 이상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따뜻한 열의들이 있어서 새로운 어떻든 단체 그리고 제주의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떻든 취지문이나 정관에도 드러났듯이 가장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하는 제가 정한 중요한 2가지의 목표는 하나는 이제 비영린 사단법인화를 추구를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가치지향성에 대한 문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치지향성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혈연이나 친연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고 무엇인가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는 인적 구조보다 조금 확장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그리고 다른 전국의 제주의 문제가 압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생태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한테 조금 문호를 넓히고 교류를 하면서 저희도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목표는 그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러기 위해선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까지는 남에 의존해서 남과 공유하거나 남과 연대하는 걸 통해서 모양을 보여주는 형태를 가졌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뭐 작던 크던 간에 어떠한 행위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단체 자체의 내부적인 어떤 결속력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일을 조금 더 해보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조도 뭐 총회라는 구조 안에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명시를 해서 한 15인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든 이 정관의 특이한 점 중에는 그 여기 보시면 집행위원회의 제주연구단하고 해고 출간단은 정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아무리 위축되더라도 1년에 한 번 책을 내자. 그리고 제주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걸 합쳐서 책을 한 권 내자라는 게 이 단체를 지속하는 데 가장 기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포럼이나 학교에 대한 문제는 금년은 이미 일정이 조금 많이 지나가서 어렵지만 저희가 주된 목적으로 제주 학교라는 걸 운영하는 단체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단체 역량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대와 그리고 사료 편찬은 저희가 이렇게 서울 지역에 이렇게 와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제주 문제에도 많은 부분에 관여를 했었고 4.3의 문제들은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들이었는데 이런 운동사 전반적인 서울에 있는 그 운동사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료를 좀 모으고 그걸 편찬하는 노력을 해두면 언젠가는 더 그게 확장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사료 편찬하는 일을 금년에 조금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그 집행부 6개의 집행부를 제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집행부라는 형태가 없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집행부를 가장 중요하게 둬서 이 집행부를 위주로 해가지고 단체 역량들을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도 형식적으로 다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몇백 단위의 단체이고 정회원으로 회비를 내시는 분이 직전까지 뭐 솔직하게 해서 한 40-50분 이내에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100명 오늘 출발하는 지점에서 90명의 사업을 이제 회비를 확보를 하는 회원들을 확보를 하면서 뭐 연구하는 비용들이야 크게 들지 않겠지만 책을 내는 기본적인 비용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럼이나 지금 같은 이런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뭐 한 1,000여만 원이 들어갈 것이고 뭐 이런 간단한 왁구를 짜보니까 한 5천만 원짜리 정도의 규모를 갖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저희가 시작하기 위해서 목표를 둬야 되는 어떤 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수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건 내년까지 제가 노력해서 한 회비를 내는 회원을 한 200명 만들면 기본 반타작은 하니까 출발점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단체가 하는 어떤 뭐 공익적인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기부나 뭐 어떤 단체를 통해서 연구 용역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요강 그 사업 계획과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대표를 맡으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박수로 가결을 해주시면 앞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그 치라는 출연 재산에 대한 게 보통 법인 재산 같은 것들을 필요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본 재산 같은 거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재산이 하고자 하는 사업비의 10% 정도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기인들 대여섯 명의 지금 발기인이 구성되면서 저희가 그 정도의 기본적인 비용, 아까 금년이라고 하면 한 반 정도, 뭐 2,500, 3,000 정도의 예산의 10% 정도의 금액은 저희 발기인들이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운영 예산 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뭐 사무실이라든지 집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뭐 마침 사무실을 좀 크게 욕심을 냈다가 같이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사무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이제 무상 임대차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집기도 뭐 있는 상태라 이 부분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이것도 찬성으로 의결을 해주십시오. 따라서 뭐 그 사무소는 마포구 모래내로 3길 24 5층 이 여기서 이제 뭐 건너편입니다. 길 건너편에 제가 어떻든 사무소를 그쪽에 장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조직에 대한 문제도 뭐 상근자는 지금 사무국이 사실 상근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단체를 진행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어떤 형태를 보고 사무국에 상설화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장과 이제 상시적인 관리를 하는 총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인력들을 확보해 나가는 걸로 합니다. 이 부분도 크게 문제 없으시죠? 동의해 주십시오. 예. 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얘기는 드렸고요. 사실 이제 조금 저도 이제 편안해졌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그 뭐 디렉터, 코디네이터, 총괄기획자, 감독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모처럼 이제 등장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돼서 초반에 좀 어색하고 했는데 그 가까운 후배하고 최근에 얘기를 하다가 후배가 어떤 기업의 사원이라고 얘기를 한 얘기가 그 어떻든 사람이 성장하면서 리더가 되면 이제 이끌거나 따르거나 비끼거나 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끌 것인가, 이제 따를 것인가, 비낄 것인가, 뭐 요걸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미뤄왔던 일인데 어떻게 굴르다 보면 사람이 이제 자기와 생각, 전 뭐 그렇게 오지랖도 넓지 않고 사람들을 넓게 만나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반장하다가 대학 때 좀 뭐 이런 거 하다가 한참 만에 등장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단체는 사실 저보다는 이 단체의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코디네이팅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체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모토는 이 단체 내에 있는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역량들을 잘 코디네이팅해서 그런 모양으로 이 조직이 조금 뭐 조직이라는 거창한 것보다 단단해지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이 조직의 후배들 뭐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떻든 총회는 이걸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어떻든 그래도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지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정회원을 가입을 했고요. 네. 또 이렇게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사업계에서 또 취지, 요지 이렇게 또 보면서 또 이렇게 더 큰 방향으로 가는 제주바람을 총회에 참석하게 돼서 또 회원을 가입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아까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또 이렇게 위치 사는 사람들에서 그 전에 했던 사업이 중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운영이라는 거 중요해요. 예, 학교 예. 운영이라야 되는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예. 사실 저희 단체가 비영리 단체고 무엇인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사실 교육과 출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은 강연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발신자가 돼서 무엇인가를 이제 설계하거나 공급하는 태도는 여태까지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공약이 되는 건데요. 제가 금년에 조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한 학기, 그러니까 한 달에 매주 토요일에 매주 강의를 해서 4주, 5주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모든 대상에게 오픈돼 있고 저희의 정체성에 가장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하고 저희 자체도 그거를 교육화하고 공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집을 내는 어떤 형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아카데미 같은 어떤 형태고요. 그게 이제 저희 단체에 좋은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을 흡수하거나 저희가 다시 역량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좋은 어떤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예, 선생님. 예, 김문철입니다. 예, 예. 오늘 그러니까 육지사는 제주 사람들에서 제주 바람으로 이름도 바꾸고 사단법인화 하겠다는 이런 창립총회를 갖게 돼서 이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창립총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창립 발기문인가요? 그런 것도 예. 그렇고 그 전반 하나하나 우리가 축조시비는 못하더라도 예. 절 단위로라든지 조금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창립총회면 앞으로 여기 회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마다 총회할 때는 연회비를 얼마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도 이런 총회에서 시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창립 취지문에서 생태 친화적이고 이런 그 기조를 정체성을 가져간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제주라는 저는 제주 사람이니까 우리 고향 분들이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보면은 요 근래 감귤 산업에서 관광 산업 이와 같은 산업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2공항 문제도 관광객을 무작정 그렇게 입도하게 했을 때 그 파괴되는 제주 환경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사업에도 예를 들어서 자연 친화적인 또는 생태 친화적인 미래 산업에 대한 연구한다, 고민한다라든지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근간을 제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특별자치도도 좋고 제주의 어떤 유관기관과 유대와 연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서울에 동떨어져 있는 우리 섬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의 기조와 방향을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이거 하나의 개인적인 제안인다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어도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 과정에 잠깐 빠뜨린 부분은 회비는 현재와 같이 1년에 12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빠뜨려서 얘기를 못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수렴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정치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정책을 연구한다고 나서는 것도 사실 모양새에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실함을 갖고, 저희가 중요한 건 어떤 가치지향성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지향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리고 그 역량에 맞도록 행위를 하는,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신 것대로 더 미래적인 것들, 좀 더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께 사회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오늘 출범하는 제주 바람이 앞으로 정말 제주의 바람을 일으킬 수, 제주뿐만이 아니라 제주 외에서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요. 오늘 축사를 해주시러 또 이제 중요한 귀하신 분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현기영 선생님 오셨는데요. 축하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우리 젊은 후배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주의 가치를 사랑하고 그거를 널리 선양하고 제주 가치를 선양하면서 같이 이제 공유하자는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소, 발전적 해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전에 있었던 게 뭐야? 육지 사는 제주 사람들. 이것이 앞으로는 그 이름이 없어지겠죠? 해산이, 발전적 해산이 아니고, 또는 발전적 해체가 아니고, 해소라는 말이 있더라고. 발전적 해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육지 사는 제주 사람들이 이게 탈바꿈돼서 저절로 이렇게 변태되어서 제주 바람으로 이제 옮아갔다 이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육지 사는 제주 사람들 그전 그 모임을 이렇게 보면은 뭐랄까 가장 직접적인 사삼이랄지 개발 문제를 가장 직접적인 현안 문제에 많이 골몰했다면 아까 대표께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제주 가치를 이렇게 보듬고 이거를 좀 더 세련화, 극대화시켜서 육지 사람들도 새로운 이 귀중한 가치를 우리도 이제 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 방향으로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주도는 이게 특이한 이게 답답해서 이게 좀 풀겠습니다. 시원하게. 이게 제주도는 진짜 특이한 곳이죠. 이 특이한 곳을 잘 모르더라고. 단지 관광 소비용으로 국민들이 생각한다거나 세계 사람들도 관광 소비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주적 가치가 있어. 이거는 우리 삶, 인간의 삶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 농경시대 겪고 그 다음에 뭐 고도성장도 겪고 독재시도 겪고 독재시대도 겪고 민주시대도 겪은 정말 그 뭐야 이거 하여튼 그런 생활을 살아왔지만 제주도의 과거에서 많이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라면은 마치 뭐랄까 소비해버린 무슨 잔재 소비해버린 지금 이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거에서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제주의 가치 우선 특이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산섬이 갖고 있는 현무암과 푸른 바다 그 사이에 있는 하얀 거품이 있는 그 해변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여튼 특이한 아름다움이 있고 그 척박한 토양에서의 삶이 있어요. 그 척박함이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거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끄는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함, 거친 토양, 바위, 이런 그 토양이 또 인간을 배출해요. 그 인간이 제주 사람인데 제 토박이 땅에서 용출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용출이라는 말 아시죠? 제주도 자 해변에 가면은 여러분 삼다수 마시지만 용천수가 이제 용출하는 거죠. 지하에서 샘이 용출해서 솟아나는 이게 용천수 혹은 용출수라고 해요. 제주 사람들은 어머니가 낳는다보다는 인간이 어머니가 낳는다기보다는 돼지의 어머니가 낳는다고 봐야 돼. 우리 내가 어릴 때 한 외할머니 요 예쁜 거 어디서 솟아나시고 어디서 솟아났냐? 어머니 자궁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이게 제주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솟아났다는 고량부가 그렇듯이 고량부가 그 어디에 그 땅에서 솟아났잖아요. 사람은 산천을 닮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태어난 산천을 닮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산천이 척박하고 완강한 그런 자연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름다워. 거기서 태어난 인간은 굉장히 완강해요. 특이한 인간형이에요. 제주 사람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이게 좀처럼 이거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정이다 생각해서 한번 마음 먹으면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사선도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하여튼 특이한 성격에 거칠고 이런 요즘 너무 세련됨을 쫓는 인간의 사고 문제 세련된 걸 쫓는 마당에 거칠고 완강하고 고집세고 한 제주가 나갈 인간상 이것도 다시 이제 음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빨리 파괴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은. 미녀가 빨리 꺾이죠. 아름다운 꽃이 빨리 꺾이듯이 미녀도 빨리 꺾이고 미녀가 자기를 잘 방어하지 않으면 빨리 꺾여. 미녀가. 꽃도 아름다운 꽃 빨리 꺾이고 제주도 아름다운 자연 이거 지금 파괴 중이에요. 이거 아름답다고 막 파괴해버려요. 그걸 저기 랜섬 저기 보니까 누가 박찬식 씨가 보이는데 제주 환경 파괴하는 제2공항 때문에 저 친구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아름다운 제주의 아름다움이
여지없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중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이게 제주도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너무도 특이하기 때문에, 너무 독특하고 유니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주도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인 거예요. 야, 좀 거의 배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움도 모르다니. 병신들 말이야. 이럴 정도로 배타적일 정도로 우리는 제주도의 신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뭐 얘기할 게 꽤 있긴 하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이 제주 바람이 아까 학교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제주의 진정한 가치, 우리가 공유해야 될 인간이 다시 소위 리디스커버, 재발견해야 될 거, 이거를 학교를 세우면 그런 강사를 이제 구하고 또 그 강사를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주를 다시 제주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는 것.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바로 그 학교 같아요. 보니까 그게 좀 손쉽다기보다는 좀 우선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거 꼭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할 말은 많지만 뭐 어떻게 시간이 좀 더 있나? 여러분이 좀 잘 모르는 것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내가 말씀드리죠. 제주도가 어떤 장소, 어떤 곳이냐면요, 그 고종 황제가 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마련해 준 데가 제주도예요. 탐나.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제국, 제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이 있어야 돼요. 지배하는 다른 민족, 식민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조선족 그 태종 때부터 태조 때부터 몇 년이야 그때까지? 뭐 500년 난 잘 모르지만 50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제주도는 이민족처럼, 응? 제주도하고 또 어디냐면은 함경북도예요. 함경북도 그걸 여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제주는 탐남. 그게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시일야 방성되고 오늘이야말로 울음을 터뜨려 울어야 될 날이다라고 한 양반 장지연, 뭐 황성신문 주필했던 사람. 나중에 친일 기사 써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그 얘기 합시다. 아니 처음에 시일야 방성되고 갈 때 참 좋았어요. 온 국민들이 그 힘을 잃고 그냥 격분하고 말이야 눈물 터뜨리고 그랬는데, 그리고서 한 5, 6년 지나서 친일 기사를 쓴다면, 이야 이게 국민 정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런 친일 기사 썼으면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있다면, 우리도 이 한반도도 제국이 될 수 있다. 제국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탐나와 여진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만큼 제주도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 그것이 사삼까지 그 정신이 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또 제주 젊은이들은 그런 어떤 분리주의적 성격도 갖고 있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잘 연구해서 하면 재밌어요. 한국의 역사가 왕조 위주, 그 왕실 위주, 왕조 사관에 의한 역사 기술 이것만이 아니고 민중 사관에 의한 역사 기술을 얘기하려면 민중의 언동과 그 활약과 꿈틀거림이 역사에 등장하려면 제주도를 알아야 돼요. 제주도는 민중 사관에 입각한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도 잘 연구해서 재미있잖아요. 한국의 역사가 왕조 사관으로 되어 있는 이런 획일적인 역사가 아니라 민중의 역사도 있었다. 제주도가 대표하는 민중의 역사, 약간 그 플루럴리즘, 복수주의, 당원주의, 획일주의가 아니라 역사의 획일주의가 아니고 이원, 적어도 민중과 지배계층 뭐 이런 두 가지 동전이 안팎처럼 말이야. 이렇게 해야 진정한 역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주도의 삶, 제주도의 역사는 굉장히 탐구해보고 다시 재발견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이쯤으로 끝내고 아무튼 제주 바람에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람은 제주도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에는 지금 이주민들이 육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어요.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테마, 그들이 또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 이런 걸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향지영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사를 또 한 분 더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현재 그 제주국제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신 강법선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바람 모임이 시작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주바람은 팡팡 부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어디 가서도 바람 부는 걸 생각하면 그 제주바람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팡팡 부는 바람이 이제 드디어 서울에까지 상륙해가지고 이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칠성통을 만들고 그 한라산 이름을 별을 어루만지는 산, 한라산. 야, 은하수를 어루만지는 산, 한라산. 그래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 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지구상에 구현했던 민족이 우리 제주민족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주민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도 올레길 속에 들어간 자기 집들마다 별처럼 자기 집을 다 성을 쌓아서 살았어요. 올레길 들어가서 자기 집 들어가려고 하면 우영파 지나서, 그래서 가운데 퇴허인 마당, 그리고 앞그래 밖그래 눌터 있고, 그러면서 뒤에는 방풍림이 있어가지고 어떤 바람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서 오시록해가지고 거긴 빤스만 입어도 될 수 있고, 마당은 다 옆으로 보지만 그 뒤쪽은 볼 수 없는 그런 오시록함, 그러한 아름다움을 감추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제주 사람들이 자기만이 성을 쌓고, 그러면서 올레길에 나오면 다 다정하고, 그러면서도 도적도 없고, 정말 이상향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또 제주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냐. 한라산이 원래 이름이 라한산입니다. 라한산. 500라한이 있어가지고 우리 제주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한라산에 들면 조난 당한 적이 없어요. 제주 사람 조난 당했다고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한라산에 죽으려고 간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그 속에 묻혀버리겠다고 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가가지고 제주 사람이 조난당한 적은 없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조난당해요. 왜? 한라산을 우습게 본다거나 경건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러면 조난당합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도 제주 사람만 한 사람이 있었으면 조난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한라산에 가려고 그런다면 제주 사람이랑 같이 가라 그러면 아마 라한들이 다 돌봐줘가지고 조난도 안 당하게 하고 그만큼 라한들이 성격이 불같습니다. 한라산에 가서 그 변화 본 적 있나요? 엄청납니다. 그 어떤 때 그냥 콱 안개도 꼈다가 그다음 햇빛도 과랑과랑 갔다가 어떤 데 비도 왈락창 내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제주 사람들은 한 사람도 조난을 안 당하는 그런 정말 제주 사람을 아끼는 그러한 산이 또 한라산이고 또 우리 제주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여기 육지에 와가지고 그래도 오손도손들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져가지고 해나간다면 별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제주를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주 사람만이라면 다 아낄 수 있는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진 우리 제주 사람들이 제주 바람을 일으키면 엄청난 바람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제주국제협의회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러면 제주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지금까지 해왔던 건 어떤 방법으로 또 해나갈 거냐 그런 반성과 해나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하는데 정말로 귀중해왔던 것을 우리들은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 탐나국이 생김으로써 우리 신방들이 내려오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주 신방은 육지 신방들, 무당들하고 틀립니다. 제주 신방들이야말로 제주도가 태어난 제주도의 신화를 그대로 간직해가지고 천지창조의 신화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물려 내려온 그걸 보유하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천지창조의 신화를 듣고 자청비 신화를 듣고 또 당들마다의 사연들을 듣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아끼는 이야기 들어갔을 때 와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신들이 이렇게 했듯이 제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그 신들이 정말 사람들을 아끼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고 있구나 한 것을 알고 그 신화들을 다시 정립해가지고 또 지금 이제 신방들이 많이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큰 것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굿은 세계에서 이런 큰 굿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일에 그러니까 1회를 2번씩 하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굿을 하면서 만약에 굿이 좀 잘 못 되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서 29회까지도 할 수 있는 굿을 가지고 있는 게 세계에서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지창조의 신화가 있고 그 신들이 사랑도 정말 인간적인 질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그 제주 신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곳, 지금 신방들이 다 돌아가셔들 안 계시지만 다시 추스려 가지고 큰 곳도 하고 그거를 체보해 가지고 책자로 제주말로 만들고 제주말을 표준말로 만들고 표준말을 영어로 만들고 영어로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아닌 제주 탐락국이 신화가 세계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조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 바람은 팡팡 부는 바람으로 세계 속으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